안녕하십니까. 어느 친여 정당 국회의원의 오버페이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의겸 열린민주당 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됐습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캠프는 4일 공직선거법 위반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 서초경찰서에 김 의원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대선 캠프는 언론에 보낸 공지문에서 김 의원이 페이스북과 인터뷰 등을 통해서 화천대유의 김만배 기자가 윤석열 후보와 형 동생하는 사이로 박영수 특검에게 윤석열을 수사팀장으로 추천했다는 허위 주장을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윤 전 총장의 부친이 2019년 4월 연희동 주택 등기를 넘긴 후에 중도금과 잔금을 받았는데 총장 인사청문회 때문이었다고 한 김 의원의 주장도 허위였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김의겸 의원은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서 윤 전 총장 부친이 김만배 기자 누나에게 주택을 판 것과 관련해 검찰총장 인사청문회를 염두에 둔 게 의심된다며 이 같은 주장을 퍼뜨렸던 겁니다. 논란이 되자 김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지난 9월 30일 라디오에 출연해 윤 전 총장의 부친이 잔금을 치르기 전에 소유권을 먼저 이전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잔금을 다 치르고 난 뒤 소유권이 이전됐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사실관계에 착오가 있었던 점에 대해서 유 전 총장과 부친께 사과한다고 했습니다. 김의겸이 신문사의 기자였을 때에는 사회 정의와 공정을 외치며 우리 사회의 불의와 불공정, 부패를 몰아내고 자유민주시민사회를 위해 노력하는 기자로 알고 있었던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는 2013년까지만 해도 언론인 시국선언문에 이름을 올리며 언론의 사명과 언론 자유를 앞장서서 외쳤습니다. 그러나 1년 반 남짓 청와대 대변인으로 있는 동안 부동산 투기 논란에 휩싸였을 때부터 고개를 갸우뚱거리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는 10억 원이 넘는 은행 대출을 받아내 재개발을 앞둔 서울 흑석동 상가 건물을 25억 7천만 원에 사들였습니다. 그 내용이 보도되고 공론화되자 1년 5개월 후 34억 5천만 원의 건물을 되팔아서 8억 8천만 원의 시세 차익을 얻었습니다. 그 일이 있은 뒤 우여곡절을 거쳐서 열린 우리당의 전국구 국회의원 후보가 됐고 지난 서울시장 보궐선거 때 국회의원이 됐습니다. 그 과정은 생략하겠습니다.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30년 가까이 신문기자, 부장, 논설위원을 지낸 언론인이었고 청와대 대변인까지 지낸 입장에서 언론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축시키는 악법이라며 세계 언론도 우려하고 있는 언론중재법을 밀고 나가는 주역이라는 딱지까지 붙었다는 사실입니다. 김 의원은 9월 29일 윤석열, 김만배는 형 동생하는 사이이다. 윤석열, 김만배의 우연과 필연이라는 제목의 글을 연이어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리며 윤 전 총장과 김 씨의 유착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2016년 박영수 특검이 수사검사를 발탁할 때 당시 법원에 출입하던 김만배 기자가 윤석열을 추천했다며 윤석열, 김만배는 형 동생하는 사이라고 했던 것은 남들의 말을 전해 듣고 자신이 직접 본 것 같이 엮어낸 스토리였다는 것이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김의겸 의원이 윤석열, 김만배의 친분관계를 부각시킨 이유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 부친의 서울 연희동 주택을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누나가 매입한 것에 대해 뇌물 의혹까지 제기했었기 때문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마저 전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나자 김의겸 의원은 지난 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바로잡습니다 라는 글을 올려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윤 총장 부친에게 심심한 사과를 드린다는 사과 메시지를 띄웠습니다. 기자 출신으로 허위 조작 보도에 최대 5배 징벌적 손해배상을 물려야 한다는 언론중재법 처리에 앞장섰던 그가 가짜뉴스를 만들어 뿌리다가 스스로 체면을 구긴 꼴이 됐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최선을 다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때와 장소를 가리지 못하고 오버페이스 하는 사람들이 항상 일을 그르치게 만든다는 것은 옳은 말입니다. 예로부터 과유불급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